자, 로그 함수로 들어갑니다.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의 출생 배경은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쓰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지수함수에서 나온 겁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이거의 역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 소재거리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예, y는 ax제곱의 역함수다. 어떤 함수의 역함수라는 건 뭐죠? 특징이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좀 접근을 하자고요.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x는 하고 바꿔야죠. 그러면 얘를 x는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의 정의였죠. 이렇게 낮은 곳에서 돌려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y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x 대신 y 대신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x를 넣어주면 바로 함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잘 보면요. 이 a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a는 양수여야 된다. a는 1이면 안 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건 원래 뭐에 해당되는 거죠? y. 그죠? 그 y, 여기 있는 y잖아요. 그 y의 범위는 뭐였어요? 양수였죠. 양수였죠. 예, 그래서 x가 양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돼.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수 조건에서 이런 조건들 찾지 않았었습니까? 로그 함수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근데 실제 문제를 주는 거 보면 좀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지수 함수가 주어지고 로그 함수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서로 무슨 관계에 있나?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실제 그 2013 대수능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공통 문항으로서 풀었었는데요. 그 함수 자체에서 뭐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수함수 딱 있고요. 로그함수 딱 있어가지고 교점이 이래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딱 보면 얘가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네. 파악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눕니다.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모양을 같이 좀 그려봅시다. 이게 원래 지수함수였어요. 그죠? 지수함수. 근데 y = x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가지는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죠. a가 1보다 클 때요. 이런 그래프를 띌 것이고요. 자, a가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봅니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죠. 지수함수가. y =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칭시키면 이 그래프 대칭시키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예, 요점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대칭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런 그래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요점의 좌표는 여러분들 읽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점의 좌표는? 왜?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잖아요. 0,1을 y = x에 대칭시키면 x좌표, y좌표 바꿔버리니까 1,0 여기도 1,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모양. 그 다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함수니까 뭐 정의역부터 이야기하죠.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양수죠, 당연히. x는 양수다.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모든 실수 나오겠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때요?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쪽이 점근선이 되죠. 예, y축 이렇게 읽지 말라 했죠.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x 이퀄 0이라는 직선. 나중에 이제 평행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점과 점근선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어디서부터 절대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점근선 무시하고 그냥 팍 그려버리니까 그래프에서 막 교점이 저쪽에서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평행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증가함수입니다. 이거는 증가함수. 그 다음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있죠.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가함수의 표현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수에서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그 표현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 이퀄 x에 대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대칭성을 띠고 있다. 뭐와? 지수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와 대칭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매번 성립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 이퀄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 이퀄 x예요.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수함수가. 그러면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이 시키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 fx라고 놓고 이거를 gx라고 놓는다면 서로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y 이퀄 x에 대해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라고 그러면 굳이 역함수 얘하고의 교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뭐하고의 교점을 생각해도 돼요? y 이퀄 x하고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죠. 왜? 교점이 여기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의 교점을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하고 y 이퀄 x하고의 교점이나 이거하고 y 이퀄 x의 교점이나 뭐 그렇게 봐도 지금 전혀 지장이 없죠. 원래는 이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쓸 이유는 없죠. 왜?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어떤 함수와 y 이퀄 x하고의 교점과 일치한다. 이거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발레가 뭐 마이너스 x 세제곱의 그래프. 우리 뭐 문과생이나 이과생이나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y 이퀄 x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켜버리면 그림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f, 얘가 g라고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하지만 얘 f와 y 이퀄 x하고의 교점은 얘밖에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의 상황으로 보면 굳이 이게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써먹을 게 아니고 f와 그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이거하고 y 이퀄 x하고의 교점으로 보더라도 지장 없게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러면 왜 y 이퀄 x하고의 교점으로 보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뭐냐? 이 점들의 특징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이 점들의 특징이 뭡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여기 y 이퀄 x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같습니다.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의미가. 30번 문제, 2013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함수 관계를 알아냈어요. 그 y 이퀄 x하고의 교점을 따져요. 그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 격자점이 되는 점의 개수를 찾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x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만 카운트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y의 개수가 정수인 것만, y가 정수인 것만 카운트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정수 격자점이라고 했지만 왜? 결국 좌표가 같게 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뭐에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기본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평행이동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자 이거지.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로그 a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x-m.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다 쓰죠. 다 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밑과 상관없이 밑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밑에 관계없이라는 표현보다는 문제에서는 A 값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A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점을 지나요. A 값이 여기가 막 이상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다 같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1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얘가 1이 돼버리면 되니까 m 플러스 1에서 m을 빼주면 1 나오죠. 그럼 로그 a의 1은 얼마? 0. 0 더하기 n이 y좌표가 되죠. n.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표현이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근데 공식은 아니에요,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A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그 점이 뭐냐? 여기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막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어버리면 되니까 요 값. 요게 1이면 이 전체가 0이 돼버렸으니까 0 플러스 n은 n.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행 이동하더라도 잘 보세요. 뭐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평행 이동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게 만약에 y 이퀄 로그 a의 x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요. 이렇게. 예, y는 로그 a의 x-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교점, 예? x축으로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잘라줬을 때 이 교점을 보면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프를 똑같이 밀어야지 여기선 n만큼 여기선 다른 것만큼 막 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찌그러져 버리겠죠. 이런 사항들도 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거 보세요. y 이퀄 로그 a에 예를 들어서 mx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자, 이 그래프는 이 로그 a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수에서도 했습니다. y 이퀄 k 곱하기 ax 제곱, 이거는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시켜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요 x 앞에 붙어 있어요. 로그 a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얘랑 겹치게 할 수 있나요? 겹치게 할 수 있죠. 왜? 플러스, 선생님 잘못했네요. 예. 이 mx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없죠. 예. 요거 플러스 로그 ax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그 ax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일치해버리는 거죠. 얘는 x축 평행 이동이었죠? 예. 그 형태가 y축 평행 이동.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함수에서 평행 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대칭이었죠. 대칭 시키는 거였잖아요. 예. 대칭 시키는 거. 여러분들 그림을 잘 봐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예. y 이퀄 로그 ax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 시키면 뭐의 부호를 바꾸라 그랬어요? 예? y의 부호를 바꾸라.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또 우리 그 인강 듣는 학생들 이 PMP로 보면 이거 안 보이겠네요. 예. 마이너스가 있고요. a의 x 이렇게 되겠죠. y축 대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다 적을게요. y축 대칭. 그럼 y축 x의 부호를 바꿀 거 아니에요. y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예.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예. 평행이동 시켰고 기본에서 평행이동 시키고 그 다음 대칭이동 시키고 또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지수에서 했던 패턴대로 기억하시라고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절대값. 그 절대값 그래프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또 한 가지 절대값이라는 거. 이 절대값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y는 로그 a에 뭐 2로 할게요. 2에 절대값 x, x의 절대값 붙어 있는 경우와 네, 요거와 y는 로그 2의 x가 되는데 전체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요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 봅니다. x축, y축이 있어요. 자, x가 양수일 때는 이 절대값 x 그냥 나오죠.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음수면 뭘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네. 그럼 로그 2의 마이너스 x 뭐였죠? y축 대칭이었죠. y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런 분수 형태가 되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네. 자, 전체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네. 그리고 이게 양수면 그냥 우리가 택할 거잖아요. 근데 음수도 양수로 나와버리죠. 음수에다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는 방법이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꺾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는 이렇게 체크 모양이 나오는 거다. 체크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예. 왜요?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두 가지 모두 다 등장했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줘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x의 그래프를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이런 거는 2차 함수에서도 많이 하죠. 우리가 2차 함수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 전체에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밑에 거를 갖다가 위로 이렇게 쏙 올리잖아요. 그러고선 여기가 미분 불가능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 전체 이런 그래프는 조금 눈에 익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형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